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슈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빅데이터에 나타난 한 주간 이슈 어떤 거 있습니까? 네, 일단은 1위 분야는요. 환경 분야가 또 나타났습니다. 환경 분야요? 네, 소등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이게 지구의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온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22일 지구의 날 저녁 8시부터 10분간 전 세계적으로 소등 행사를 한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 지구의 날이 1970년도에 미국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1969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원유 유출 사고를 계기로 해서 1970년부터 진행된 행사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이제 정부가 기후변화 주간을 운영하면서 날을 기념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녁 8시부터 10분간 지구의 휴식 시간을 위해서 소등을 하는 캠페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 및 지자체도 다양한 지구의 날 관련 행사를 하기도 했는데 여러 행사 중에 한 가지 좀 인상 깊었던 건 한 화장품 브랜드 스타트업인데 플라스틱 용기 없이 종이로만 그 맞춤형 화장품을 주는 스타트업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곳에서 지구의 날에 좀 환경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려고 본인들 쇼핑몰에서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동안 아예 모든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는 캠페인도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만큼 어쨌든 자신들의 매출을 어느 정도 감소하고서라도 이런 걸 보여주겠다. 이런 좀 흥미로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회성 행사도 좋긴 한데요. 네. 진짜 환경보호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요. 댓글만 보더라도 말로만 보여주기식 행사 아니냐. 심지어 잠깐 불 끄는 거 저러다가 괜히 사고 난다. 그냥 불 켜라. 이런 식의 댓글들도 있었는데요. 개인이 솔직히 이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막연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안들이 이제 온라인에 나왔는데 다른 것보다 좀 제가 와닿았던 게 뭐냐면 오래 쓰는 게 에코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쓰는 거 물건을 하나 사면 네, 그렇죠. 우리가 에코백 네.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머그컵 이런 거 사게 되는데 그거 솔직히 사서 오히려 더 안 쓰면 더 낭비잖아요. 맞아요. 실제 그래서 이제 핀란드 시민의 1년 평균 비닐봉지 사용량이 4장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비닐봉지를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접어서 쓰는 건데 우리나라 비닐봉지 4장 쓴다고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는 400장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당 평균으로 사용하는 게. 그러니까 정말 핀란드 사람들은 비닐봉지를 에코백처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의 모든 게 에코백이다. 이런 식의 것도 좀 하나 와닿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채소 한 끼, 최소 한 끼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식을 지금 먹었을 때 공장식 축산업 때문에 온실가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최소 한 끼는 채식을 하자라는 거였고 채식이 힘들면 음식물 쓰레기라도 좀 줄이자. 이런 식의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나왔고 각자가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것들을 하자라는 댓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쓰는 전기 플러그 뽑고 집 나올 때 끄고 나오자. 이런 얘기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거는 실천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그렇죠. 1년에 4장은 조금 심할 것 같은데 40장 미만으로도 한번 줄여보는 덜 쓰려고 노력은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2위 주제는 뭡니까? 2위는 연애 분야인데요. 키워드는 유키조 온도블럭 프로그램명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방송 전부터 논란이 있었던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출연편에 대해서 방송 이후에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가장 포인트는 계속 비판이 이어지니까 TVN에서 다시 보기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조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봤는데 OTT 서비스인 티빙에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출연분을 지금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네이버 같은 이제 보통 요즘에 클립으로 많이 보잖아요. 근데 비디오 클립으로는 있지 않은 상황이더라고요. 또 이제 어떤 시청률 측면에서 보더라도 어떤 흥행이 됐다라기보다는 오히려 한 주 전보다 15만 명 정도 감소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또 한 가지 이슈가 시청자 게시판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오고 여러 개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 제목만 볼 수 있고 본문을 누르게 되면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지금 나옵니다. 본문을 못 보게 가렸다고요? 네, 그 게시판에 들어가면 이건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한 건데 접속하신 페이지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읽기가 운영자 이상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 게시판을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게시판 자체를 막아놓은 건 아니고 이제 제목만 뜨고 본문을 못 읽게 돼 있으니까 왜 또 이 게시판을 이러고 있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적인 논란을 또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결정이나 방송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까지 굳이 막아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또 드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자, 3위 주제는 어떤 분야에서 나왔습니까? 3위는 경제 분야고요. 주요 키워드는 봉쇄입니다. 역시 상하이에 이어서 베이징까지 봉쇄되면서
중국 봉쇄가 세계 경제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면서 이에 대한 파장 관련 글들이 이제 화제가 되면서 분석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처음에 상하이 때 경험 때문인지 베이징에서 이른바 이제 사재기도 좀 일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뭐 다양한 뭐 신선식품 부족 이런 내구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적인 이제 중국 국내적인 것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에서 가장 많이 이제 수출하는 물건들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철광석이든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내부적인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경제 자체가 변동성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 상황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블룸버그에서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요동치는 국제 유가의 변동성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중국 자체가 이제 더 그런 걸 키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 선물 시장에서 철광석 가격이 하루에 7.6%씩 급락하는 뭐 이런 식의 전체적인 움직임들이 있다 보니까 과연 이 경제 변동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국의 경제 수도라고 불리는 게 이제 상해인데. 그렇죠. 여기에 주민들도 지금 나호성을 치고 있고 네. 또 확진자 수는 좀채 잘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봉쇄를 할지 그러니까요. 굉장히 힘들 텐데 네. 걱정이 좀 드네요. 네. 근데 경제 분야에서 또 다른 키워드가 있다면서요? 네, 또 다른 키워드 물가 그리고 전략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물가라는 키워드는 이제 IMF 예측치 때문이에요. 한국 물가가 올해 4% 상승할 거다. 아시아 선진국 중 2위다. 뭐 이런 식의 전망이 나온 건데요. 어떻게 보면 앞서서 했던 이야기랑 거의 연결이 되는데 해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더욱 좀 취약한 우리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아시아 선진국보다 이런 것들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 확률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략이라고 하는 단어도 좀 같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전반적인 변화가 큰 상황에서 기존에 뭐 주식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될까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경제 분야에서 전략이라는 키워드가 5위로 이제 바로 등극하는 이런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전략이 있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 중에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4위 주제는 뭐였습니까? 4위 주제 제가 좋아하는 IT 주제 나왔습니다. 네. 키워드 어떤 걸 것 같으세요? 글쎄요. 트위터. 그렇죠. 이 뉴스 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정말 뭐 일론 머스크의 그 쇼핑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이 쇼핑이 어디까지 갈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쇼핑을 그렇게 비싼 쇼핑을 할 수 있나요? 세계 최대 부자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드는데 솔직히 이게 어떤 쇼핑이라는 표현 말고는 과연 어떤 전략적 어떤 판단일까라고 생각하면 많은 생각이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본인이 계속적으로 주장해왔었던 나는 트위터를 바꿔야 돼라고 하는 생각들 말고는 좀 논리적으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일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쇼핑이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 왜냐하면 인수를 55조 원에 해요. 그랬는데 이걸 비상장사로 전환을 하겠다는 것이죠. 55조 원을 들여서 트위터를 산 다음에 멀쩡한 지금 상장사를 상장 폐지시키고 비상장으로 돌려버린다. 네. 근데 이 규모가 20년 사이에 최대 비상장사의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55조라는 돈을 들여서 그냥 회사를 사고 내가 알아서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무도 간섭받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비즈니스를 위한 방식이면 이렇게 될까라는 생각이 저도 이제 IT를 계속 보지만 이제 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인수 가격이 트위터 이달 평균 주가의 경영권 프리미엄 38%를 얹어서 결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많은 지금 평가나 예상이나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다른 것보다 이제 결국 일론 머스크가 어떤 경제적인 거 외에 사회 정치적 막대한 권한이 생긴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SNS라고 하는 게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그 어떤 재벌들이 전통적인 뉴스 미디어들을 인수하는 적들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것들이 뉴 미디어의 형태 중에 많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쓰는 건데 그거에 대한 통제권, 그거에 대한 운영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간섭하지 마라 이런 화풀이로 55조 원 쓰기에는 지나친 것 같은데요. IT 쪽에 계시니까 혹시 뭐 인공위성도 지금 많이 띄우고 있고 막 하는데 뭔가 구상을 좀 다른 거 하는 거 아닐까. 그 입장에서 해석하는 영역도 좀 있어요. 예를 들면 CPND라는 관점에서 어쨌든 콘텐츠 플랫폼에서 트위터가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 아까 위성이 있고 디바이스 이제 자율주행차가 있으니까
요 네 가지에 대한 걸 영역을 다 가지고 움직이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네네. 근데 그러기에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상패라는 것들이 정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좀 고민이 있고요. 그다음 저의 역시 제일 관심사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올 것인가. 예. 이제 왜냐면은 진짜 이제 굉장히 좋아했죠. 예, 왜냐면 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런 그 표현의 규제 때문에 본인이 별도의 그 채널까지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끝으로 5위 주제는 뭐죠? 5위는 정치 주제고요. 국회의장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결국 검수완박 얘기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마지막 기자간담회 했는데 이 자리에서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 변함이 없다. 특히나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사이 합의안이 바람직하다라고 언급했는데 언급하고 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또 그 중재가 참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는 더 올라가겠는데요, 키워드가. 오늘 국회 상황 보니까 더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인사청문회까지 있어서 네. 다음 주에는 아마 이거하고 인사청문회가 올라가지 않을까. 상위권에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급적 정치 얘기는 좀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이스타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밤참 뉴스와 흔적 역사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